그 오후 경기 같은 경우는 일본승 배구 이게 진짜 아쉬웠잖아. 그자? 그러면서 결국 어제 오후 경기 방송할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배구, 농구 이 경기들이 전부 다 좋은 경기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돌아오지 않는 찬스다. 여러분들에게 뭐다? 그냥 이건 바가바가 강승부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자? 그래서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폴란드하고 이집트 그래 생각보다 여러분들아 우리가 분석할 때도 미리 이야기를 했었잖아 뭐 남배하고 여배 같은 경우에 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여배 같은 경우에는 와르르 무너진다. 근데 뭐 남배 같은 경우는 리시브만 되면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뭐 분명히 폴란드하고 이집트 이 경기 뭐야 말도 안 되는 마행 기준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오노바 기준점이 나왔지만 결국 폴란드가 3세트 때 그 주전 또 뺐어. 뺏는 거는 사실인데 결국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언더가 또 나왔지. 그죠? 그리고 이 프랑스하고 이제 브라질 경기 이걸 복기를 해보게 되면 결국 이 프랑스 여러분들아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가 많아? 결국 공격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진짜 많아. 왜? 앞선들이 바보라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브라질에 3점이 넣으면서 경기 초반에 좀 이상했었잖아. 근데 한 가지는 변함이 없다. 뭐 수비. 그죠? 그리고 웬비가 잘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수비에서 앞섰지. 근데 웬비가 분명히 흐름을 바꿔놓는 혼자만의 개인기로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자. 근데 결국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거 언더가 좋아 보인다고 했었잖아. 그자. 일반승은 뭐 변수가 없고. 그자. 그 다음에 자, 이 남배 미국하고 아르헨하고 여러분들아 앙숙이잖아. 그자. 근데 미국은 이번 남배 대표팀이 실질적으로 라스트 댄스 추는 느낌이거든. 왜? 전부 다 이제 그 멤버로서 나이가 많이 먹었던 것도 사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아 뭐가 서로 간에 치열했던 경기들도 많았지만 분석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의 이 전력 자체가 장난 안 치면 1.5배 이상 수준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서 서브 에이스 터지면서 그 다음에 아르헨 종특도 나오면서 뭐 범실쇼 그냥 편안하게 끝나버렸지. 그러면서 마엔슨까지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이 캐나다 이거 분명히 캐나다가 1쿼터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리드했었어. 그죠? 왜? 이 그리스의 팀 전력 자체가 수비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아. 왜? 센터 사이즈 좋고 그다음 쿤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예전에 잘했을 때보다 뭐가 떨어진다고? 공격력이. 근데 야 이거 마인 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그죠? 3분 남겨놓고 10점 차였는데 바렛 스틸 당하고 머레이 또 쇼하고 머레이 또 쇼하고 그죠? 근데 진짜 만약에 알렉산더가 2점 차에서 그거 혼자서 그 골 안 넣었으면 새벽에 핸드폰 부술 뻔했다 이거 진짜. 그죠? 근데 결국 이 경기도 언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이 올림픽이 4경기들 3 언더잖아. 그죠? 폴란드 언더, 그 다음에 프랑스 언더, 그 다음에 캐나다 언더. 그래서 잘 먹었다. 잘 먹었고 그러면 오늘 이 플랜은 뭐냐면 잠깐만 뭐고 이거 오늘 이 플랜은 뭐냐면 지금 일단 오늘 이 일야 그 다음에 국야 그 다음에 배구 그 다음에 배구 그 다음에 농구 그 다음에 연홍 이렇게 지금 깔려 있잖아. 와 그래서 내가 이거 있잖아 오늘 5경기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 뭐가 고민을 많이 했냐면 뭐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금액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경기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근데 나는 어떤 이 선택을 결론적으로 하게 됐냐면, 오늘 새벽에 있을 물부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여기에 힘을 실자. 그리고 아싸리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 오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버리는 배팅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아.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경기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투주력으로 해가지고 한 주력이라도 들어오면 이제 수익을 내놓고 가는 느낌, 요렇게 가자고. 아시겠죠? 됐나?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자, 가보입시다. 자, 이 라쿠텐하고 롯데 우째되고 있다. 이번 시리즈 자체가 투타에 있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밀리면서 롯데가 2연승을 했다. 그죠? 투타에서 모든 부분들이 밀리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매첩만 보더라도 그래도 타네이치냐 아니면 쇼지냐, 결국 힘이 실리는 거는 타네이치긴 해. 뭐 직전 경기 실점이 많이 나왔던 거는 뭐 사실이지만 힘이 실리는 건 타네이치야.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쇼지가 여러분들아 이제 2군 갔다 왔잖아. 근데 얘가 공이 나쁘지가 않아. 근데 항상 보게 되면 이제 공이 나쁘지가 않은 이런 유형들이 뭐 물부에서도 그렇고, 뭐 쉽게 예를 들자면 뭐 에인절스의 캐닝이라든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라쿠텐 쇼지 이런 애들 보게 되면 공은 나쁘지가 않아. 근데 안 나쁜데 이게 나머지 이런 제구, 그 다음에 또 밀어넣다가 쳐맞는 거, 이런 특성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요 경기가 솔직히 뭐 수입전에 걸려서 그런 포인트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라쿠텐이 이번 시리즈에서 경기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 흐름 자체가 꺾인 거는 사실이거든. 근데 이 타네이치의 이 정배보다는 오히려 이 라쿠텐 풀이 배당이 나쁘지가 않아 보이거든. 그래서 이 경기는 나는 쇼지의 이 2군 갔다 와서의 이 각성이 조금 그려지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라쿠텐 풀인가, 그 다음에 온오버 봤을 때 이 경기가 뭐 직전 경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타네이치도 실점이 많았다. 그 다음에 쇼지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했을 때 방어율이 개판이니까 그래 그러면 다 간단하게 오바 찍자, 요렇게 볼 수 있는 게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 쇼지가 오늘 분명히 좋은 피칭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더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야구하고 히로. 어제 좀 일본 야구 좀 아쉬운 경기가 히로 이 경기가 좀 아쉽긴 하더라. 왜냐, 전체적으로 어제 히로 승이 좀 많이 몰렸던 게임이었잖아. 우리가 뭐 어제 한신승을 좀 많이 좋아 보였던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소뱅이야 뭐 언더 그냥 결대로 계속 흘러갔던 게임이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야구가 여러분들아 그래도 이 후반기 때 전체적으로 이 빠따 흐름은 나쁘지가 않거든. 첫날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완찬스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터뜨렸고, 근데 어제 경기를 돌아보게 되면 뭐다? 야, 타카하시가 100년 만에 AP 7이닝까지 던져주네. 그죠? 그게 어째 보면 변수이긴 했었어. 그러면 오늘 봐봐라. 이 구리야 언제든지 뭐 밥값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사카구치 결국 이 요코산이잖아. 그리고 이 인간은 얼라도 아니야. 이미 입단한 지가 좀 오래된 친구거든. 근데 왜 항상 이런 친구들이 기회를 많이 못 받고, 그 다음에 뭐 커리어에서 특출나게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우투인데 특이 폼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변화구가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구속은 어느 정도 나와. 한 140km 중반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주자가 쌓였을 때는 힘을 박았을 때는 152까지는 나와.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 야구에서 우투 중에서 150 안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다 아이가 여러분들아. 선발이든 불펜이든. 맞다 아이가. 140km 후반대 150km 초반대 안 던지는 애가 누가 있냐고 여러분들아. 그래서 나는 이 사카구치가 오늘 갑자기 호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히로 승과 그 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요코하고 요미. 일단 이 요코가 이 경기도 지금 이 수입전에 걸려버렸잖아. 그자? 야 근데 이게 요코가 분명히 빠다가 이게 나쁘지가 않아야 되는데 뭐 오스틴 하나 빠졌다고 해서 뭐 빠다가 뭐 이래 죽었다 요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지옥도 따라가는 강승부하지마. 어렵고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나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뭐가 이제 일본 야구를 이제 오래 봤던 친구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스가노가 그래 각성을 한 거는 사실이야. 근데 커리어 내내 이 요코 원정 가가지고 내 기억 속에 항상 그래. 몰라 그런 기억 속에서 있었던 경기들을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요코 구장 가가지고 그냥 한 이닝에 막 5실점 막 한 이닝에 막 6실점 이런 그 추억들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이게 수입전이다 그 다음에 뭐 스가노다 요코가 빠다가 죽었다 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요코 여기 같은 게임 그대로 요코 쓰는 갑시다. 됐자. 그 다음에 자 한신하고 준있지. 야 그나저나 야 오늘은 기아 이기겠지 오늘도 지나. 어제 우리가 기아 경기 패스했었잖아. 야 근데 여러분들아 이 기아가 와 키움한테 수입전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인간적으로. 근데 이 경기 내용 자체가 연이틀 진짜 더럽긴 해. 그자? 아니 언더 쪽으로는 안 보고 있다. 승마. 어제 그 박찬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성범 그 싹쓸이 타고 그것도 솔직히 다른 외야수라면 잡을 수 있는 공 아니야? 기아 팬들아. 나성범 그 싹쓸이 타고 있잖아. 아이가. 나성범이가 좀 지금 수비가 뭐 엄청 지금은 나이 먹어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빠른 편이 아니잖아. 뭐 기아 팬 없나? 응? 야 이것들 아니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나성범이 그 타구 말이야. 21년 분석해보시면서 정답은 뭔가요? 배팅을 끊으면 된다. 우리 청라 장첸씨야. 오케이? 정답 해줬지? 말해줬지? 이 방에서 나가면 된다. 그러면 네 인생도 바뀐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한신하고, 준있지. 자, 이 경기가 여러분들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날에 이제 한신, 그 다음에 이튿날에도 한신, 그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딱 시리즈 자체에서 한신이 딱 작년에 우승할 때의 그 포스가 나오고 있다. 그자? 상위 타선 나가고 중심 타선 불러들이고 이런 포스가 딱 나오고 있는 시점이 딱 걸린 게임이거든. 그리고 이 마츠바가 여러분들아 뭐 니시에 대해서는 올 시즌 각성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이 마츠바가 그래도 이 안정감은 있는 유형이잖아. 뭐 공이 막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타자를 윽박 지르는 스타일도 아니야. 근데 꾸준히 항상 주니지에서 3선발 그 다음에 4선발 이 역할을 꾸준히 해줬던 친구야. 근데 이게 최근에 이 마츠바가 계속적으로 홈에서만 던졌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이 고시에는 원정에서 오는 이 게임에 있어가지고 이 마츠바의 완전 불안 요소 그 다음에 이 끔찍한 주니지의 타선 그 다음에 한신은 완전히 흐름이 살아난 느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아 우리는 어디로 가자? 그대로 결대로 한신승 한신 1만승까지 이렇게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구개로 가자.
어제 이제 우리가 구겨 돌아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잘 들어오지 않았나? 롯데 언더가 좀 아쉬웠지. 이 더러운 롯데 승, 그 다음에 언더, 그 다음에 쓱은 결대로 쓱승의 언더, 그 다음에 삼성 완태인 100년 만에 호투, 삼성 프렌, 그자? LG 하나야 뭐 우치됐었고요. 기아야 패스했었고요. 그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구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LG하고 하나 있잖아. 이게 지금 계속 이 매치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첫날에는 뭐 문동주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제는 임창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또 최원태가 나왔다가 그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골 때리는 게임이야. 근데 우리는 이게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자?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자? 이 경기가 지금 5시 그 다음에 뭐야? 이 경기가 지금 봐봐봐. 최원태도 지금 거의 막 욕을 많이 들어먹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와이스도 여러분들아 한 경기 한 경기가 본인 인생에 있어가지고 결승전이야. 왜? 잘리느냐 아니면 장기 시즌 끝날 때까지 장기 계약하느냐. 그럼 요게 지금 맞물린 상황이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양 선발들이 경기 초반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여지는 게임이야. 근데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양 선발들을 둘 다 전혀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오늘 이 경기가 진짜 치열하게 개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망성이 높은 게임. 그래서 이 LG 승보다는 우리는 뭘로 가자? 요거 하나 프렌 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언어바 봤을 때 결국 이거는 오바 쪽으로 봐야겠죠. 오바로. 그 다음에 자 삼성하고 KT 이 100년 만에 완태인의 호투 그리고 불펜들도 나름 잘 던져줬던 거. 요게 좀 통했던 게임이었고 그러면 봐봐봐 오늘도 갑자기 이제 NC 카스티오 그 용병 잘렸잖아. 그래서 이 용병들도 흐름상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 그리고 레이스가 시즌 초반에는 나빴지만서도 결국 최근에는 그렇게 막 압도적인 구위 그런 게 아니잖아. 오히려 코너가 결국 더 지금 페이스가 더 좋은 입장. 근데 오늘 이제 문제가 KT가 조이현이 올라오잖아 여러분들아. 특징이 뭐야? 공이 빠른 것도 아니야. 제구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이닝 소화를 또 얼마나 해줄지도 몰라. 그자. 그래서 요거 이 레이에스를 솔직히 이거 믿을 수는 없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오늘 KT가 조이현 카드 꺼내가지고 만약에 2이닝 3이닝 던졌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중간 불펜들 다 때려 박을 수는 있는 이런 상황은 펼쳐지긴 했거든. 다음날 이제 또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근데도 이 양선발들에 있어가지고 둘 다 여기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삼성 승과 그 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NC하고 롯데 이 더러운 롯데도 누구는 강하다 반즈는 강하다. 자 사실상 어제 뭐 반즈 혼자 게임을 했었던 거잖아.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NC가 안 그래도 빠따 라인업이 심각한데 뭐라고 박건우까지 빠지다 보니까 와 이거 이제 타선 자체가 진짜 좀 심각해 보여. 거의 뭐 키움하고 비슷무리할 수도 있고 아싸리 이제 상위 타선은 키움이 더 좋고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 최성영이가 등판을 하는데 뭐 롯데라는 팀이 이 자투에 대한 징크스는 분명하게 있는 팀이지만 최성영 자체가 공 부위가 뛰어난 친구는 또 전혀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이제 라인업을 보면 알겠지만 롯데는 뭐 이렇게 자투가 올라왔을 때 우타로도 도배도 이제는 가능한 팀이 돼버린 입장이잖아. 그래서 요거 완투펀치 믿고 이거는 그냥 롯데 승만 땁시다. 됐죠? 롯데 승. 그 다음에 자 스카고 두산. 이 두산이 여러분들아 솔직히 어제는 분명히 게임을
잡았어야 됐는데 결국 그 오태곤의 역전 안타 놓으면서 결국 게임이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서 지금 두산이 여러분들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나, 둘, 셋, 3연패. 분명히 그 어제 아래 그 키움전 했을 때 연승 타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경기 그림 자체가 너무 더럽지. 그죠? 경기 내용도 더럽고 그다음 팀 분위기적인 부분도 더럽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송영진이냐 아니면 최준호냐 솔직하게 말해서 둘 다 우투치고는 공 구위가 더 좋아 둘 다. 아까 말했던 뭐 조희연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 구위가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경기는 뭐다 이 선발 싸움에서의 힘이 갈리는 게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 후반부에 더 갈릴 수 있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두산이 최준호 카드 꺼냈다 그 다음에 중간다리 필승적 오늘 다 투입을 했을 때 쓱의 이 필승 라인과 그 다음에 두산의 필승 라인과 물론 두산이 이제 전반기 때 더 좋았을 때 필승 라인하고는 조금 힘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확실히 그 힘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많이 나잖아. 그자. 그래서 배당도 이 역배받은 이 게임 그리고 오늘 두산이 딱 그림이 딱 연패 끊고 이제 하루 마무리하는 이 그림이 딱 가장 맞아. 그래서 배당도 잘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딱 뭐만 가자 두산 승만 갑시다 이거 아시겠죠? 질문. 형님 올림픽 오늘도 바가바가 하는가요? 그거 나중에 밤에 와서 이야기해 줄게. 아니 그 여러분들아 올림픽 일정을 봐봐라. 지금 이 경기들은 지금 다 지금 하잖아. 바로 4시에 하잖아. 4시에 하잖아 여러분들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들은 오너바는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또 새벽에 있는 경기들은 밤에 와서 한다. 오케이? 됐나요? 일본 야구가 국외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편안하게. 없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아. 롯데 오버가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롯데 경기는 롯데 승만 본다니까. 승만. 승만. 자, 이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야, 키움이 또 먼저 1점을 내네요, 여러분들아. 기아는 좀 대단한 것 같아. 먼저 또 1점을 낸다. 자,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제 올림픽이 개막했잖아. 그자. 근데 첫날 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경기는 일본승 요거 어제 배구 남배 요거 하나거든. 그자. 어제 그 새벽에 있었던 그 경기들 전부 다 언더 쪽으로 예상을 하면서 언더가 다 들어왔었고. 그자. 그러면서 이 올림픽 계속적으로 녹음기 돌리고 있는데 8월 10일까지 이럴 때 여러분들아 이 돌아오지 않는 찬스거든. 4년에 한 번 오는 찬스거든. 그래서 꾸준히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프리카 친구분들도 월요일부터 이제 올림픽 패키지 받을 거야. 그래서 평소 때 참여 안 했던 분들도 요럴 때 참여해가지고 잘 뽑아먹고 빠지든지 아니면 꾸준히 함께 하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올림픽으로 가보자.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배가 이제 시작이잖아. 그자? 근데 이제 남배도 그렇고 여배도 그렇고 이번 올림픽 앞두고 우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 이제 VNL이라는 이 큰 대회에서의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 그자?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해. 맞다 아이가 여러분들아. 그자? 그래서 이 첫 경기 이탈리아하고 도공레스
자, 뭐 이탈리아야 이번 이 VNL 때 경기를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오늘 이렇게 베스트 6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뭐 말할 필요가 없지. 뭐가 말도 안 되는 에고는 포함 뭐 세터 오로도 좋고 그 다음에 실라, 보세티, 그 다음 미들라인들, 리베로까지 그냥 이 전력 자체가 아름답지. 그죠? 근데 이 여자 배구는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뭐다? 세르비아.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도공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티네스 이 강력한 에이스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 도공의 이 VNL 아니면 그 전에 대회들 종특을 다 항상 우리가 봐왔을 때 문제가 뭐다? 딱 포인트가 두 가지잖아. 공격력은 여자 배구 치고는 좋은 팀이다. 근데 뭐가 리시브는 여전히 개판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상 이 여자 배구 했을 때 이 2.5 마엔이라는 부분들이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 근데 뭐랄까 이 이탈리아가 이 전력상으로 봤을 때 한 세트 뺏기는 흐름을 나오기가 진짜 어렵지 않나. 말도 안 되는 도공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고 이탈리아가 범실이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 전력 자체에서 그런 세트가 나오기는 진짜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이탈리아 마엔승으로 2.5 마엔이제 갑시다 여러분들아. 됐죠? 그 다음에 자 폴란드하고 일본. 일단 이 폴란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스트시악이라는 에이스 포함해서 나머지 얘네들의 전력 자체가 탄탄하죠. 그 왜 탄탄하냐면 이 리시브가 그때 우리가 VNL 봤을 때 브라질 전에 한 번 흔들렸던 적은 있었어. 근데 이 사이즈가 좋은 팀 치고는 유럽 팀 치고는 이 폴란드라는 팀이 배구를 왜 잘하냐면 리시브가 생각보다 안정적인 팀이란 말이야. 그자.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어. 반대로 이 일본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제 많이 봐왔었잖아. 그죠? 그래서 딱 요렇게 이 멤버들이 나올 예정인데 자, 이 경기를 어디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이 배구 자체가 이번 그 VN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경기를 봤을 때 진짜 뭐 그 특징 그대로 경기를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단점 그 다음에 약점은 분명히 있는 팀이잖아. 뭐 상대 팀들이 공격력이 좋은 에이스가 있을 때 높이가 그래도 약하다 보니까 그 에이스를 제어를 못한다. 플러스 상대 팀들이 남배도 그렇고 여배도 그렇겠지만 중앙 속공을 팠을 때 그거를 제어가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분명히 약점은 분명하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VNL 했을 때 양쪽 다 풀 대 풀로 만났을 때 폴란드가 말 그대로 뭐 완전히 셧아웃을 했지만 경기 내용은 치열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셧아웃을 한번 때렸던 적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뭘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이 장소가 어디야 여러분들아? 프랑스잖아. 말 그대로 유럽에서 하는 경기야 여러분들아. 그럼 실질적으로 관중에 대한 이런 뭐 이슈라든지 그다음 경기 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결국 폴란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경기가 몰라 일본이 최근에 여자 배구 했던 퍼포먼스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오늘도 뭐 정상적으로 풀 라인업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결국 요거 폴란드가 이길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임. 그래서 이거 폴란드 승 갑시다. 됐죠? 폴란드 승. 그 다음에 자 농구 남수단하고 푸에토리코. 일단 여러분들아 우리가 계속 농구는 로스터를 보고 있었잖아. 그죠? 이 남수단을 이야기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미국하고 1점 차 승부했던 거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상 봤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아. 쉽게 말해서 시범 경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친선 경기 했을 때 경기력이 좋은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맞다. 경기력이 진짜 안 좋은 팀들이 있었잖아 그 친선 경기 때. 근데 그거는 너무 안 좋으면 그거는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 이해되죠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너무 친선 경기 했던 거 그거에 포커스는 두지 말되 근데 팀 자체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은 팀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남수단 같은 경우에 뭐 가브리엘도 있지만서도 가브리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얘네들의 이 농구 실력이 신체 밸런스 포함 그 다음에 기본기 포함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전력이 나쁘지가 않아. 근데 이 아프리카의 이 농구팀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그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제대회에 봤을 때 뭐가 아쉽냐면 항상 그래왔어. 모든 아프리카 팀들의 특성이 이 골 밑에서의 이 둔탁한 요소들 그 다음에 클러치 타임 때의 그 그 패턴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진짜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매치업이 누구냐 이 푸에토리코잖아. 이 푸에토리코는 여러분들아 뭐 이런 국제대회에 있어가지고 전통적으로 매년 나왔던 팀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이 팀의 특성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이 명단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죠. 누구? 알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아 알바라도가 우리 뉴올에서 어떤 역할을 해준다? 수비 좋아. 그 다음에 뭐 그 에너지 레벨 높아. 그 다음에 또 뭐 언제든지 또 3점 갈길 수가 있어. 그런 친구란 말이야. 근데 이 느바산 한 명 있다고 해서 뭐 푸에토리코가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푸에토리코의 특성을 알아야 돼. 특성이 뭔데? 결국 푸에토리코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팀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3점을 많이 갈기는 팀이고 그 3점이 잘 들어갔을 때 진짜 화력이 또 좋은 팀 중에 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경기가 남수단 그 다음에 푸에토리코 솔직히 어디로 튈지가 조금 애매한 게임이긴 하지만 결국 그래도 나는 이 기본적인 이 지금까지 해왔던 퍼포먼스 그 다음에 3점 그 다음에 클러치 타임 때의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푸에가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푸에 승과 그 다음에 어노바가 이거 생각보다 이 기준점이 물론 어제 독일하고 일본 경기 3쿼터 초반 달리고 3쿼터 중반까지만 달려도 미친 오버가 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극장 3점 들어가면서 마에는 났는데 마에니냐 오바냐 둘 중 하나 초이스하는 게임인데 결국 오바 처트가 좀 아쉬웠는데 요거는 오바까지 봐야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오바까지 됐죠? 그래서 푸에승 그 다음에 오버 요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중국. 자 일단 연홍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잘 듣고 있나요? 잘 듣고 있나? 내가 연홍 말하고 싶으면 뭘 말하고 싶냐면 이거 연홍도 진짜 이번 대회에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아. 한 명 잘 듣고 있나? 여러분들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장 요새 여러분들아 쪽잠 자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쪽잠 자면서 여러분들아 이 무더운 날씨에 오케이 진짜 쪽잠 자면서 일해. 자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연홍이 여러분들아 당연히 파워 랭킹 그냥 그 국제대회 랭킹 말고 파워 랭킹 결국 ESPN에서 이야기했던 이 파워 랭킹이 뭐냐면 전체적인 전력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을 때 이번 대회에 딱 나왔던 팀들을 봤을 때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 미국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스페인 독일
그 다음에 세르비아, 그 다음에 푸르에,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이 순위거든. 이 파워 랭킹이 순위가. 근데 이 파워 랭킹 순위에서 무조건 뭐 이긴다. 오늘도 봐봐라. 지금 파워 랭킹은 중국이 더 높잖아. 근데 스페인이 지금 정배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뭐 너무 포커스는 둘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방장이 예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연홍도 전문가였어. 진짜 WNBA 거의 뭐 초 전문가였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났고 나도 이제 관심을 이제 안 두다 보니까 사실 연홍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뭐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야. 근데 이 올림픽에 있어가지고 연홍이라는 종목도 분명히 동기부여, 그 다음에 각 팀의 전력들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좋은 종목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로스터 들어갔을 때 결국 이 스페인이라는 팀 자체가 누가 에이스냐면 이 토렌스, 이 친구가 에이스거든. 나이도 많고 이 친구가 에이스고,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애들이 이 카졸라하고, 그 다음에 이 카사스, 그 다음에 골밑 같은 경우에는 이 구스타스. 이 친구들이 거의 이제 주전으로 다 넣을 거야. 지금 내가 방금 멘트 했던 친구들이. 근데 얘네들의 이 전력 자체가 예전에 그 스페인만큼의 전력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이번에 나왔을 때 이 대회 자체가 완전히 황금 전성기 때보다는. 근데 그래도 뭐야, 신규 조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렌스가 어떻게 보면 득점력이 확실히 더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 팀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국 국제대회에서 농구 많이 봤잖아. 핵심은 이거지. 한시, 여러분들아, 키가 얼마야? 2m 5. 그 다음에 뭐 이 요번에 한시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들어왔다? 이 누구야? 리유레이. 예, 키가 지금 얘도 2m 넘거든. 얘가 2m 넘잖아. 이 둘이가 지금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중국 여러분들아, 농구 봐왔을 때 뭐가 답답하냐면 종특이야. 여기 지금 여러분들아, 종특이야, 종특. 뭐가 종특이냐면 이 골밑에 말도 안 되는 거인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 앞선들, 그 다음에 3점이 좋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이 진짜 경기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답답한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이즈에서는 무조건 밀려. 왜냐, 키가 센터에서 190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즈가 밀린단 말이야. 15짜리 2m 20. 내가 알기로는 걔 요번에 안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잖아. 걔는 요번에 엔트리 안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 나도 그 누군지 알아. 그 중국의 19살 대회 나와가지고 2m 20 그냥 혼자 골 넣고 하는 건데 봤어. 근데 걔는 없잖아 지금. 요번에 안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마!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있으면 벌써 내가 이야기를 했겠지, 임마.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팀이, 이 경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 골밑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 근데, 거기에 투입되는 그림도 좀 어렵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원들에 있어가지고 이 답답함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가 사실상 스페인이 만약에 배당이, 여러분들아, 항상 우리가 배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 이 스페인이 만약에 일반승 배당이 이렇게 1.2가 아니고 만약에 한 1.4, 5 이렇게 배트맨 기준 이렇게 줬으면 스페인 승 쪽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배당이 너무 낮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는 상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의 가장 굿 초이스는 뭐냐면 지금 기준점이 134.5잖아 여러분들아. 요거 중국 그 친선 경기 때의 이 경기력 포함, 그 다음에 그런 사이즈가 좋은 수비적인 부분들까지 포함,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 경기는 진짜 뭐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다?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게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승패로 접근하지 않고 딱 언더만 봅시다. 언더만. 됐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이탈리아 마인승, 폴란드 승, 그 다음에 푸의 경기는 푸의 승과 오버, 그 다음에 언더, 이런 경기들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됐나요? 질문. 그래서 나중에 이 내일 물부하고 올림픽 있잖아. 미리 예고했잖아. 요거 8시에 정확하게 올 거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플랜을 갈 건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 그때 보입시다. 전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한국 연원급 경기 나오겠네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기준점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 이게 지금. 높아. 어제 우리가 뭐 프랑스 언더는 진짜 좋아 보이는 언더였고, 그 다음에 캐나다도 이야기를 했잖아. 얘네들의 국제대회의 특성을 봤을 때 그 1경기, 2경기에서 그 화력이 안 올라간다. 근데 캐나다는 분명히 여러분들아, 이 특성이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거든. 2경기, 3경기 이럴 때는 또 말도 안 되게 해고가 내는 팀이야 또. 기준점 낮게 측정하면 또 바로 또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번 농구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하더라도 조 3위를 하더라도 8강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각 팀들마다 뭐가 없냐면 악수 타임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들아. 골을 무조건 더 넣으려고 하는 입장이긴 해. 그건 기본 베이스긴 해, 여러분들아.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요코 언더 아니나 요코 승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가노의 그 요코 원정에서의 종특이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오고 이제 호투할 수도 있지만 결국 스가노의 요코 원정은 절대 믿을 수가 없거든. 자, 됐나? 여기까지 하면 되나, 여러분들아? 자, 이제 뭐 별다른 이제 질문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8시에 정확하게 볼게요. 오케이? 그 오후 경기 기분 좋게 배팅하고 신나게 편하게 응원해 보입시다. 됐지? 오케이, 안녕.